안녕하십니까. 예, 4주차 국제통상법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3시간 분량 강의 그리고 6회분으로 나눠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국제통상법의 기본 원칙 관해서 쭉 공부하였죠. 예, 그 최국대 원칙, 내국민대 원칙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주의 원칙,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국대 원칙은 이제 내국민대 원칙과 함께 비차별 원칙, 무차별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법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제 회원국이 준수해야 될 협정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국민대 원칙도 역시 회원국들이 지켜야 될 협정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최국대 원칙, 내국민대 원칙 이게 많이 다투어지죠.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 간 국제통상법상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 최국대 원칙, 내국민대 원칙, 수량 제한 금지 원칙, 그리고 뭐 그 외에 관세, 양어된 관세, 관세 양어에 대한 위반, 그러니까 약속한 관세율 이상 위법하게 관세를 부과했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모나이즈 시스템 해가지고 여러 상품 24개 군인가요? 상품별로 이제 관세율을 양호하고요. 보통 이제 실링을 통해서 양호하는데. 뭐 이번 주에 우리가 학습할 사항이니까 미리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링 가장 고율의 상품별로 그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이제 한 7, 80%는 그렇게 하고 좀 유연한 관세율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제 국가가 결국 그 무역을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관념이죠. 그 양어란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양해하고 허락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에서 무역을 허락한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약속을 하면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 WTO 체제 하에 있어서 하나의 법이 됩니다. WTO 기존 협정과 합쳐져서 하나의 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세 양어 관련한 위반이랄지 뭐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수량 제한 금지 원칙 11조인가요? 말씀드렸죠. 그 위반이 주장되고요. 이제 어떤 국내 조치를 한 당사국은 뭐 최국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예외다, 뭐 예외법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언제가 제가 쌈밥집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국가들은 하나의 법적 주체고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져요. 통상법상 서로 이렇게 다툰다는 얘기죠. 그런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물론 이게 국제법이니까 이제 이 협상이랄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특히 상호주의 원칙은 꼭 국제통상법에 관련된 원칙은 아닙니다. 뭐 국제통상법이 국제법의 한 분과인데요. 소위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전제하고 이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고 나라들은 이제 가장 최고의 존재입니다. 주권자로서 주권의 최고성과 나라 간에는 주권 간에는 평등, 주권의 평등 원칙이 있게 되죠. 이 주권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릴 만한 어떤 더 우월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예요.
이 국제통상법도 국제법의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율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reciprocity란 무엇이냐? 상호주의 개념 관련해서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줄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 준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이 협상 이 중요하고 오랜 기간 협상이 이루어지고요. 뒤에 뭐 관세이나 관련한 여러 차례 협상이랄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윈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윈윈 전략. 그리고 소위 리퀘스트 오퍼 방식, 관세율을 정할 때, 또 서비스 분야의 일정한 양을 할 때 이렇게 리퀘스트 오퍼 방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자, 내가 이런 걸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제공하겠다. 자신의 시장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게 하겠다. 서비스면서 또 너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리퀘스트 오퍼 방식이 이용되고 윈윈 전략이라는 개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서 국가 간의 동등한 이해관계의 교환으로 형평하게 호혜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호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있어서도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규범 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윈윈 전략 같은 것은 꼭 국제법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평등한 분권화된 사회 구조하에서 원초적인 행동규범이고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최애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하고 달리 상호주의 개념은 좀 불명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국제무역에서 상호주의 할 때는 이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요. 국제무역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을 한다는 것 외에도 교환되는 무역 형태의 동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제가 뭐 신미양요니 병인양요니 서세 동점 시대에 서양 제국이 그 통상을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어떤 결과적 불평등, 그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국가들 간의 교역은 교역이 아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강도에 비유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상호주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상호주의는 무역을 한 이후에 어떤 결과적 평등까지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아니죠. 어느 나라든지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그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수지 적자 쭉 요 근자에 그 미국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 무역에 관련해서 미국 그 관리들의 관점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떤 결과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소위 그 동아시아의 네마리용이랄지 신생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상품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점령당하고 미국 국내 기업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런 와중에서 특히 이 결과적 불평등 교육을 해보면은 모두 이익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미국 그 통상학자들 중에서는 이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불공정 무역이라는 말을 굉장히 선호하고 하나의 그 국제사회에서 주장해야 될 키워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신문지상에 뭐 슈퍼 301조랄지 뭐 이런 것들 요 근자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 이런 것들이 그런 불공정 무역
무역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공정 무역론이 이제 확장되면은 소위 그 프리즌 레이버, 감옥 노동, 그러니까 인권 문제까지 이게 이제 결부가 되게 돼요. 프리즌 레이버. 그 지금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많은 국가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죄수 노동을 이용해서 싼 값에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그러면 시장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값비싼 노동력을 지불해야 되는 미국 국내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죠. 예? cheap labor. 이 노동 기준을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cheap labor. 이것이 뭐 근로기준법, 지금 ILO라는 국제기구도 있지만 뭐 이 근로기준 같은 것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국제적 차원의 인권 기준으로 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리즌 레이버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주장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결과적 평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수지적자, 무역 수지적자 이게 만성화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예? 무역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은 이에 관해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러한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정쟁도 뭐 그런 배경하에 있는 것이고 뭐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어떤 통상 조치를 국내적 차원의 법의 기초에서 뭐 법을 역에 적용한달지 뭐 이런 문제들 소위 미국의 통상이익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이러한 결과적 불평등은 분명히 뭔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소위 그 통상법에 반해서 미국의 통상이익에 해친다 할지 또 미국을 차별한다 할지 디스크리미너토리 그러면은 매년 그 일정한 그 뭡니까 불량국 통상 관련 미국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치를 하는 나라들 뭐 이런 걸 적발해서 소위 미국에는 USTR이라는 통상 관청이 있습니다. 미 통상 대표부고 이거는 대통령 직속 통상기구고 의회가 만든 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이 불공정 관행이 있는 무역 국가를 통상과 commercial state라고 그러죠. 불공정 무역에 관행이 있는 불량 국가들을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과적 불공정은 이게 그러면 원래 그 리카르도의 분업론이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호혜 평등한 결과가 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건 분명히 무슨 중간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적발하라 이렇게 의무화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경우에 비교하면 예컨대 분명히 교통위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하루에 경찰 1인당 100건씩 또 뭐 한 50건씩 단속해라.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그러한 리스트를 매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호주의 얘기하다가 좀 했습니다. 상호주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적 평등까지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비차별 원칙, 무차별주의, 그 내국민 대원칙, 제국대 원칙이 어떤 경쟁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상호주의는 협상을 통하여 결과까지도 좀 동등하게 하는 물론 결과가 동등하다라는 것은 뭐 경쟁 사회에서 그걸 자기적으로 만든다는 건 좀
우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국제협상에서 또 국제법에서는 그러한 논법이 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수지적자, 재정 수지적자는 소위 많은 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바 협정이랄지 그 70년대, 80년대 신보호주의적 경향으로 이 WTO가 사실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오랜 기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소위 이러한 회색지대 조치들 우리 통상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갓대에서 WTO로 발전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많은 회색지대 조치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가트라는 다자 체제가 불공정 무역, 공정 무역을 보장한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하고 협상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등성을 유지하자, 결과적 평등을 유지하자. 국제무역을 다자주의적에서 쌍무주의적인 관계로 머물게 한다. 자, 역시 상호주의는 국가관계가 협조적일 때에는 균형된 국가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국가관계가 경쟁적일 때는 상호 연쇄적인 보복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법체제의 배경이 되는 원칙, 협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상호주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 서로 간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는 점에서는 국제통상관계의 호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죠. 그래서 상호 협상하고 입장을 고려하고 혜택을 준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무차별 원칙, 다자 체제 내에서 무차별 원칙이 지켜지기 위한 기초로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국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자신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상호주의는 최애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하고 합쳐져서 그 다자간 무역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기본 프레임을 제공한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가의 동등성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다자간 국가 국제관계 확립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주의 또 이 무역의 공정성 문제를 이제 극대화하면은 국제 통상 관계가 이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주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는 그 최애국대 원칙에 배치되기도 해요. 모든 나라가 평등해야 되는데, 예컨대 미국이 너희 일본의 자동차 기업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 수출 자율 규제하라. 그걸 VERS라고 그래요. Voluntary Export Restraints. 그러니까 양자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쌍무 협상을 해요. 우리 일본과의 통상 갈등이 작년서부터 있었죠. 그래서 일본 그 통상 관련 관리하고 우리나라 외교 통상 관련 관리가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만나가지고 그 협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쌍무 협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협상 당사국의 어떤 실력 차이로 인해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발룬타리아 협상의 결과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했겠죠. 뭐 꼭 자동차 얘기만 했겠습니까? 뭐 안보 얘기도 하고 뭐
등등 그 교육 문제되는 교육 뭐 또 다른 부분 교육 상황 무슨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뭐 안보적 배경이랄지 뭐 통해서 협상을 해서 이제 그 일본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일본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뭐 법적으로는 어때요? 뭐 미팅 오브 마인즈. 결론은 어쨌든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상호주의 원칙은 이제 쌍무주의로 나가게 되고요. 특히 일본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자주의, 가트의 다자주의 체제, 가트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반하죠. 이 다자주의 체제는 최고 자유롭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고 차별 없이 그 시장 구조 그러한 시장 하에서 교역하자 뭐 이건데요. 특히 일본과 문제는 쌍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애국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색지대 조치라고 그래요. 가트 체제에서 일탈한 회색지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은 합의했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합법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뭐 일본도 뭐 별 특별 반론이 있을 수 없는데 다만 모호하다 이 말 성격이. 이게 과연 진정한 합의인가? 또 나아가서 가트라는 다자 체제가 있잖아요. 이 가트에는 뭐 최애국대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다자주의 체제를 일탈한 것이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조약, 뭐 국제법, 협정을 맺는 것은 뭐가 나쁘냐 말이야. 그래서 법 형식적으로 형식주의 논리를 피는 관점에서는 이건 합의입니다. 양국 간의 당연한 합의고 협정이고 뭐 조약의 형태는 아니겠죠. 뭐 양 정부 간 행정협정 합의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 협상의 배경이랄지 과정 또 가트 체제 우리 인류가 수립해놓은 다자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호하다. 이게 불법 같기도 하고 합법 같기도 하다.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불러요. 회색지대 조치들이 이 7, 80년대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자주의 체제로 복귀시키자. 그것이 WTO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이 상호주의 원칙은 다른 이 두 가지 원칙이 보다 엄격한 법적 원칙인데 반해서 상호주의 원칙은 일반적인 어떤 국제법 원칙이고 최애국대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대가, 결과적 평등, 그리고 공정성 개념 관련해서 주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최애국대는 다자주의, 상호주의는 쌍무주의. 그 상호주의는 최애국대 원칙이 제1조에 선언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그리고 상호주의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WTO 협정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호주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것이죠. 국가 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뭐 혜택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동등성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면에서의 동등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호주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기능한다. 자, 상호주의는 자국의 혜택 제공 없이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가 없어지므로 혜택 제공이 쉬워진다. 자, 무조건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차별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교역해라.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정성은 이 상호주의. 그러니까 무임승차. 이 상호주의 관련해서 또 핵심적인 개념이 프리라이드.
무임승차입니다. 너희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방위군 분담 관련해서 그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제 통상 협상할 때 또 일본도 역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고 미국의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자, 유럽도 사실 나토랄지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이 프리라이드, 이 무임승차 논법을 많이 써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국이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상대국도 무역자유화를 하게 되면 무역자유화의 이득은 배가 된다. 그렇죠? 상호주의 원칙이 관철되면은 일반국을 넘어서 상대국도 역시 그렇게 되고요. 최국대 원칙과 같이 아주 그 증폭되어서 평등화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결국 이것도 조금씩 그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상호 간에 이루어진 자유화는 한 국가만의 자유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국의 무역 적자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킨다. 예, 그래서 이 아까 뭐 미국의 7, 80년대 미국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들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느냐? 그거는 어떤 상호주의적으로 보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어는 국내의 개방 반대 집단에게 공평하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기 쉽게 하며 외국의 개방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도 국내에 있게 되어 이들의 지지로 자유화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흔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시키죠. 그래서 국내의 여러 이익단체들, 압력단체들, 외교관들은 이들을 설득하는 내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상호주의, 이 논법을 피게 되면은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호주의는 전면적 상호주의와 부문별 상호주의로 나눌 수 있고, 전면적 상호주의는 대외관계 전체에서 양국의 시장 개방 수준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문별 상호주의는 한정된 특정 부분에서 시장 접근의 대등성이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상호주의는 이제 전면적인 상호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호주의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장 개방의 동등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 수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적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개개의 양호 협상에서 항상 전체적인 상호주의한 균형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부문별 상호주의를 기초로 협상을 하게 되죠. 부문별 상호주의는 국가 간의 양호 수준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별 협상은 좀 어려운 면이 전면적 협상은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아까 윈윈 전략 얘기했지만은 자동차 산업을 양보하고 뭐 컴퓨터 산업에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 뭐 이렇듯이 전면적 협상을 하면은 양호 교환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부분만 이렇게 협상하면은 신축성이 감소해서 양어의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한 부분에서 이해 집단이 양국 간에 대치됨으로써 국내의 보호주의적인 힘이 작용하기 쉬운 난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만 이렇게 다 이렇게 포커스 그 하이라이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죠. 상호주의와 공정무역,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은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인데요.
공정무역이 뭐냐? 국가 간 상호 간의 무역 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을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국의 수출자가 자국에서 누리는 정도의 혜택을 자국의 수출자도 상대국에서 누릴 때 있을 때 공정하다는 것이다. 아까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혜택이라는 것을 이제 경쟁 조건까지만 보느냐? 이 무역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평등도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느냐? 따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미국 자동차 너희는 왜 이렇게 안 사고 너희 나라 자동차는 우리 시장에 많이 파냐? 그러면 자율적 수출 규제하라. 뭐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남북 문제인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못 사는 나라들, 적도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어떤 실질적 공정 개념을 많이 주장합니다. 못 사는 나라들에게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법이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 뭐 국내 헌법 차원에서 실질적 평등 얘기합니다만은 뭐 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출발선만 자유로우면 자기네들은 뭐 돈도 많고 자본 거대 자본이 있고 뭐 물론 이제 노동력이 또 중요한 산업에서는 아까 그 의류 산업이랄지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산업이 붕괴할 정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붕괴에 이르게 되면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데요. 뭐 말씀드린 회색지대 조치